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K4럼 와이즈 첫 워크숍에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워크숍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4럼 와이즈인데요. 와이즈는 Well-being, Information, Support, and Education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공동 진행을 맡은 저는 에린 대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에린은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라고 하는 이름의 줄임말이고요.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비영리 기관입니다. 또 오늘 저와 같이 함께할 우리 창립 멤버들을 K-from Y의 창립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 사회사업학과의 최과영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담화 주제를 같이 나눠주실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사회사업학과의 고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세 명이 어떻게 이렇게 K-from Y를 시작하게 됐냐면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를 계속 했는데 우리가 하는 연구가 우리들만의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인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한인분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K-from Y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현재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이라서 좀 실수가 많은데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 소리 보이나요? 설문조사 하는 게 보이나요, 지금? 네, 보여요. 네네. 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비드 19 관련해서 요즘 나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떤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그 포함되는 사항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현재 3분이 대답하셨고요. 5분, 6분, 예, 7분. 이 대답은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코비드 19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족 사이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대로다. 더 안 좋아졌다. 모르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코비드 19으로 가족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줄어서 힘들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해당 사항 없다. 지금 현재 우리 24분의 참가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저기 무기명이니까 다 같이 한번 참여해 주세요. 이제 곧 바로 결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 마칩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보여요. 보시면 엄지척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스트레스 정도는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7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4명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24명 중에 13분이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3분은 많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네요. 그리고 별로 없다가 2분이고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더 좋아졌다? 그대로다. 아, 이거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네요. 안 좋아졌다는 건 없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코비드 19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줘서 힘들다. 그렇다라는 분이 아주 조금 많으시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생활이 참 많이 변했어요.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아니면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그로스토리만 갔다 오더라도 굉장히 피곤해요. 마스크 써야 되죠. 옆 사람과 부딪힐까 걱정해야 되죠.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최강수님 어떠세요? 정말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지금은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보기, 마스크 챙겨야죠, 글러브 챙겨야 되죠.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 좁은 그 복도를 또 지나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질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을 많이 바꿔놓으면서 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게 해놓고 해서 우리 스트레스가 더 많이 증폭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가가 우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요즘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때에는 식구들에게 내 감정이나 생각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뭐 자원이나 뭐 정보 이런 것보다도 가족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힘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코비드19 상황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하지만 실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팁을 고은 교수님으로부터 전달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은 교수님을 이번 첫 세션에 모신 이유는요. 고은 교수님께서는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 비영리기관과 함께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Healthy Marriage Program 혹은 건강한 부부생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고 또 평가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그리고 또 그 팁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연구 결과로 이렇게 서포트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자, 그럼 고은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때 가족 간의 스트레스를 좀 더 덜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가족 간의 관계가 그대로다 아니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또 그만큼 부딪힐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그대로든 더 좋아지든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 의사소통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리마인드해서 같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시간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부관계든 부모관계든 모든 가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헬스 메리지 프로그램 모든 많은 기관들이 또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큰 컴포넌트가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강한 대화법의 내용은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게 이 건강한 대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청하는 겁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온전히 듣는 거를 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랑 머리를 써서 다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 또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경청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청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전문가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게 경청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면 이제 어떤 말 하나에 기분이 확 상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아, 저 말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내가 뜻한 게 아닌데 하고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얘기를 할 때 막 딴 일을 하면서 들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듣게 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잠깐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 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반대로 저희 딸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안 듣는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내 얘기 좀 듣고 있어. 그 얘기를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거꾸로 저 아이가 제 말을 진짜 열심히 안 듣거든요. 엄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하나가 이렇게 터킹 스틱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집에 있는 아무 막대기를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스틱을 아니면 스틱으로 쓸만한 물건을 가족끼리 함께 만드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규칙은 이 스틱을 들은 사람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스틱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저 스틱을 가져와야지 아니면 내 몸이 가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스틱을 막 잡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이상 경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집에 이제 경청하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려면 집에 스틱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같이 물건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스틱이라든지 뭐 공이라든지 이 뭐 마법의 스틱, 마법의 공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서로 뺏으려고 이렇게 다투다가 오히려 왜 싸웠는지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게임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만약에 가족 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뭐 게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 터킹 스틱을 사용하는 거의 포인트는 정말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거니까 이제 스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자제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말을 하는 사람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고 스틱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틱을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막 스틱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끝나면 전달해 주는 걸 저희가 권해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 같았으면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남편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나 부인이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이 이렇게 손을 뻗으세요. 그러면 스틱을 가지신 분이 이 스틱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나 아직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연습으로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경청과 더불어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얘기할 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아, 왜 또 짜증이야?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뭘? 난 짜증 안 냈는데 왜 괜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또 시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한 명한테 달린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 혹은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은 경우에 부인이 원해서 오시지만 많은 경우에 남편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지만 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내가 말투가 이렇구나. 아, 내 말이 남편한테 이렇게 들리는구나. 많이 배워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짜증이야 이러는 것보다 여보가 들어오자마자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쁘네 라고 한다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똑같이 반응할까요? 아니면 반응이 달라질까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무 말 못할 것 같아. 너무 놀래서. 평상시 하던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안 하다가 하면은 상대방이 저도 처음에 막 쓰려고 할 때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래?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짜증이야 하면 비난을 남편한테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남편이 되지만 반대로 아까처럼 I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아, 당신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하면 남편의 행동이 저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 스테이트먼트를 쓰게 되면 아까 가영 선생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짜증을 낸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두 사람 다 감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쯤에서 우리 다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예로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집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뭐 집에 누가 양말이나 옷을 아무 데나 벗어나서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빨래통에 좀 넣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짝이 안 맞잖아. 막 이러고 짜증내죠, 보통. 아니면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저도 보통 이제 저희 엄마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마음을 I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신 분들도 이렇게 채팅방에 한번 I 스테이트먼트 써서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지금 채팅방에 만약에 I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뭐 룸메이트도 좋고 뭐 옷이나 양말들을 막 빨래통에 안 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한번 써보실까요? 네, 생각하시는 동안에 잠깐 여기 고 교수님께서 공유하시는 슬라이드를 보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스테이트먼트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국식 어법이면 when, 그러니까 내가 목격한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가 I 스테이트먼트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덧붙이셔도 되고. 네. 지금 한 분이 공유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옷이 널브러져 있으면 짜증이 나. 더러운 옷은 빨래통에 넣어주면 고맙겠어. 되게 진짜 정석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이 나한테는 짜증이 난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아, 치우는 사람 따로,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이러면 내 마음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내가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는 거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대화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런 대화법이 안 써보면 굉장히 오글거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트레이닝을 다시 받고 남편한테 다시 써보려고 할 때 남편이 왜 이래? 하고 되게 정색을 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는 되게 잘 쓰지만 남편한테는 잘 못 쓰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힘드시고 어색하시더라도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 연습해서 생활화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한 번으로는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스터 세션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드리고 연습하시고 그러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실제로 이런 I 스테이트먼트라든지 경청하고 하는 게 우리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뭐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후에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또 저희가 포커스 그룹을 해보면, 참여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 하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가 재미있는 거 발견한 것이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분 또 부인분 모두 그 개선을 하셨지만 여자분들은 시작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또 반대로 부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니드가 좀 더 많은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것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청하는 거,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듣고 나를 표현하는 게 경청하는 거다. 그리고 I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거,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내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상대에게 표현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좋은 얘기들도 우리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해야 된다는 게 또 교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다 보니까 헬시 메리지나 뭐 건강한 부부 생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꼭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매직 월드나 뭐 매직 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사실 저희도 부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많은 분들에게 다른 인간관계에 활용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실제로 아이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의사소통은 정말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족관계가 가장 가까우니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아이가 닌텐도 게임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너가 자꾸, 그러니까 아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신 것 같아요. 너가 자꾸 몰래 닌텐도 가져가서 놀면 엄마 엄청 화가 나거든? 이제 꼭 물어봐 줄래? 이렇게 세게 말해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미리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 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약속을 안 지켜서 엄마가 굉장히 좀 많이 속상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면 그러니까 항상 미리 약속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아이들과 얘기할 때 미리 아이들한테 예고를 해주는 거죠. 예고를 해주고 그렇게 세게 말하기 전에 필요하면 또 세게 하셔야 되지만 세게 말하기 전에 조금씩 규칙 정하고 경고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진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스트레스 뭐 많이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받으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제 저희 직장 동료랑도 얘기해요. 이제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진짜 가족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면서도 또 가족관계에서도 강조하는 게 플렉스빌리티거든요. 정말 서로서로 유동성 있게 받아들여주고 진짜 많은 게 변화하잖아요. 그 안에서 플렉서블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힘들지만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힘들면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짜증을 나게 되고 남편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한테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가족 안에서 서로 정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끝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가족한테 서로 이렇게 우린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으셨다면 오늘 포럼 끝나고 전화를 거신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라든지 아니면 옆에 계시면 직접 이렇게 서로 어깨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만 쑥스럽지 익숙해지면 이제 오히려 아이 같은 경우 얼굴 이렇게 머리 들이밀 것 같아요. 엄마 나 토닥토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나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같이 나눠주실 얘기들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다거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굳이 안 남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남기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세 분 응원할게요. 이런 말씀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아이 그 게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거 되게 저희 그러니까 부모들은 많이 겪는 일일 거예요. 진짜 저도 전에는 아이한테 하루에 1시간 딱 진짜 엄격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놀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플렉서블한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너무 이렇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정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다음 계획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한인분들과 나눌까 하다가 나온 K from Wise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요. 충고 정말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잘 듣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얘기 나오는 중에 우리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없는 분들은 참 좋지만 또 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다음번 9월달 주제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27일 오후 6시 동부 시간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맞춰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받은 이메일 주소로 앞으로 나눠보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kfromwise@gmail.com이 저희 이메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격려 또는 충고 또는 조언 모두 환영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 마지막으로 저기 질문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혼내실 때도 아마 잘 혼내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도 똑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칭찬에 더 반응을 잘하고 혼내면은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아들은 정말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네. 잘못됐다는 거를 설명해 주신 게 왜 혼나는지를 아이가 이해하면 삐딱하는 게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또 감정적으로 가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잠깐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감정적이 되면 저희가 아무리 혼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순서를 준비하면서 20분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20분으로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좀 10분이 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응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게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K from Wise 그 이메일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9월 27일 오후 6시 동부 시간, 서부 시간 3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전 7시일 것 같은데요. 월요일.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